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성공 투자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비결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일희일비의 파도로 안내하는 기사들, 사건들이 정말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10월 1일자 6시 경이었는데요. 이때만 해도 이란과 이스라엘이 또 잠잠했을 때였습니다. 미사일 아직 안 쐈어요. 그럼에도 비트코인이 급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때 당시 6만 5천 불이 6만 3천 불 되면서 한 3에서 4% 정도 떨어졌는데 그걸 이제 급락했다고 하면서 이유를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글로벌 경제가 위기에 처했다. 중동 전쟁이 발발하고 있다. 근데 사실 중동 전쟁이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 새벽에 보셨죠? 미사일 서로 주고받으면서 또 조금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AI 버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AI 버블 1, 2년 전에도 있었고요. 현재도 있을 것이며 미래에도 1년에서 2년간 최소한은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하락에 만약에 흔들리셨던 분들은 상승에도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이게 과거의 상승이었든 미래의 상승이었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락은 정말 짜증나고 화가 나는데 올라가는 거는 하하하 나는 잘 지켜볼 수 있지.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걸 조금은 바꿔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는 안 계실 거라 생각이 들지만 일반적인 감정, 투자자의 감정이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새롭고 화끈하게 오를 거 없어? 왜냐하면 나는 소액을 아주 잠깐 투자할 거거든. 나는 잠깐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뭐 비트 이더 사라, 뭐 오래 뭐 투자해라, 공부해라 이런 거 하지 말고 나는 소액 잠깐 몰빵해서 그냥 이것만 사면 되거든. 그냥 자동차 사면 되고, 가방 사면 되고, 좀 약하더라도 나 용돈만 벌면 돼. 치킨 몇 마리만 뭐 벌면 되니까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제가 과장돼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저도 믿고 싶진 않았지만 작년, 재작년 한국의 통계가 50만 원, 100만 원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50%, 60%였었잖아요. 그래서 1000만 원만 투자해도 거의 상업급 투자자인 걸 보고 제가 좀 깜짝 놀랐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잠깐을 투자를 하려 하지만 잠깐을 버티기에도 이 변동성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그 잠깐 동안 사실 올라도 문제고요. 떨어져도 둘 다 문제가 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새로운 거 없어? 뭔가 전쟁에 좋은 거 없어? AI 뭐 다 중요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게 코인 투자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요. 일반 투자자들,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뭔가 새롭고 화끈한 거 뭐지? 현재 유행하는 게 뭐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연초마다 이런 책들이 불티나게 팔립니다. 9월 말에 벌써 트렌드 코리아 2025가 나왔거든요. 이 김난도 교수님 참 섭외하기 어려운 분이 이젠 돼버렸고요. 예전에도 뭐 전미영님, 최지혜님 이런 분들도 굉장히 주가가 올라갔더라고요. 아무튼 이 트렌드 코리아 물론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머니 트렌드 배워야죠. 저도 이런 책들 다 잘 읽을 겁니다. 그리고 AI 당연히 배워야죠. 왜냐하면 나를 위해 일하게 해야 되니까 뭐 필수니까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들도 필요한데 문제는 이것들도 새로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뭔가 새로운 것처럼 나왔는데 사실 알고 보면 원래 있었던 거더라.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뭔가 혁신적이고 중요한 거였다면요. 당장 24년도 트렌드 코리아, 23년도 트렌드 기억나는 거 있으실까요? 아마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실 겁니다. 문제는 새로운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 그럼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10년 전에요. 이미 다 나올 만큼 나왔었습니다. 10년 전에 예상됐던 최신 트렌드 2045년 UN 미래 보고서라는 책이 2015년 1월 달에 발간이 됐었거든요. 실제로 UN에서 일했던 분들이 나와서 쓴 책이라 뭐 볼만하고요. 괜찮은 책인데 자 그러면 10년 전에 어떤 거를 예상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공지능 이때부터 벌써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 다 예상이 됐던 겁니다. 기업들이 대량으로 AI를 채택을 할 것이고 인간의 노동을 뺏을 것이며
외로움마저도 대체할 것이다. 지금 AI랑 뭐 얘기하고 뭐 나 혼자 산다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기후온난화, 뭐 탄소중립, 예전부터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때 당시도 2041년까지 지구 기온 2도 올라간다. 56년까지는 3도 올라갈 것이다. 뭐 지금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뭐 추석이 하석이 됐다고 하는 등. 그리고 세 번째, 수명이 연장될 것이다. 지금 뭐 손목 건강 밴드 이때부터 찬다고 얘기가 나왔었고요. 실제로 뭐 갤럭시 워치다, 애플 워치다 다 이런 기능이 있죠. 그래서 100세를 넘어 120시대가 오니까 준비해야 된다. 의료나 의학 쪽 분야가 발달할 것이다. 다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10년 전에요. 그리고 그 외에도 몇 가지 제가 인상적인 걸 좀 꼽아봤는데요. 결혼이 거의 소멸될 것이다. 지금 나 혼자 산다가 가장 뭐 1인 가구가 트렌드가 되고 있죠. 그리고 가상현실에 중독될 것이다. 2015년도에는 메타버스란 말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뭐 AR, VR 이렇게 가상현실로 표현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드론들이 배달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무인주 자동차가 뭐 자율주행을 할 것이다. 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도우미 로봇이 나와서 가사를 도울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좀 특이한 건데 국회가 소멸될 것이다.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주민들의 참여나 투표가 투명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필요가 없다 하고 하는데 뭐 요거는 노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새로운 게 이미 10년 전에 다 나왔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더라. 정말 새로운 거는요. 뭐 10년이나 20년에 한 번씩 뭐 핸드폰,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나 뭐 블록체인이나 이렇게 가끔 튀어나오는 거 말고는 그냥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중요한 건 그 분야를 내가 공부를 해서 확신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지 뭔가 새롭고 화끈한 걸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뭐 사업을 하시든 투자를 하시든 보통은요 5년에서 10년을 바라보고 하거든요. 우리 코인 투자는 정말 축복을 받은 건데 4년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짧긴 한데 보통 사업하시거나 투자하는 분들 정말 5년, 10년 보고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5년에서 10년 후에 대박 분야를 찾을까? 사실 찾을까가 아니죠. 찾을까는 이미 다 우리는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분야를 어떻게 내가 선점을 하고 오래오래 버틸 수 있을까의 싸움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자, 10년 후에 생존할 게 뭐가 있지? 그리고 우상향, 10년 동안 생존했는데 떨어지면 안 되겠죠. 뭐가 계속 올라가는 분야가 될까? 한번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한 뭐 사고 방식이나 이런 걸 좀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15년 전에 2009년도에 코스피 코스닥을 처음 투자를 해봤었거든요. 운 좋게도 빨리 알게 됐습니다. 아, 코스피는 희망이 없구나. 지금까지 2009년 이래 15년간 그때 당시 제가 뭐 다녔던 뭐 회사 주식도 그렇고 15년간 뭐 반토막이 나 있더라고요. 제가 다녔던 회사 뭐 심지어 3분의 1 토막도 나 있더라. 이거 아닌데 좀. 그리고 인구 증가율이 0.7, 뭐 세계에서 거의 뭐 OECD 중에 꼴등이잖아요. 누가 이런 나라에 투자를 하고 싶겠습니까? 인구도 없고 주가도 15년간 안 오르고 그리고 그나마 있는 큰 기업들은 계열사로 쪼개고 있고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확신이 안 드는 거죠. 확신이 안 드니까 뭐 장기 투자를 할 필요가 없고 거의 제 뭐 투자 선상에서 제외가 됐다. 지금 제가 저에게 막 질문을 해보면서 확신한 결과를 나누는 겁니다. 이게 틀렸을 수도 있어요. 제 경우니까. 뭐 나스닥은 어떨까? 뭐 S&P는 어떨까? 세계 금융의 중심이죠. 그리고 좋은 기술도 가지고 있고 꾸준히 우상향할 거라는 데는 저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거 동의를 전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제 분야를 잘 선택했다고 해서 끝이 아닌 거죠. 내가 공부를 하고 확신을 갖고 있느냐? 아닙니다. 저도 나스닥 조금은 투자를 하지만 그렇게 몰라요. 잘 모릅니다. 운 좋게 제가 만약 10년 전에 엔비디아를 갖고 있거나 테슬라를 갖고 있었다. 지금까지 들고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거의 뭐 0%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왜냐면 공부를 안 했으니까 뭐 한 3배에서 4배, 뭐 한 5배 정도 올랐으면 결국 못 참고 다 팔아버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 실력이 없고 확신이 없으니까 이런 건 내 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들도 나에게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그럼 부동산은 나에게 맞을까? 금은 나에게 맞을까? 내가 채권을 계속 10년간 들고 있을 수 있을까? 나한테 맞는 분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저의 경우는 그게 코인이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계속 뭐 방송을 했었지만 미국 부채나 인플레에 대한 해지 자산으로 굉장히 좋고요. 탈중앙화. 물론 지금은 이제 뭐 블랙락이다 뭐다 많이 들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사람들에 의한 장난질에서부터 좀 자유롭잖아요.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코인을 제가 선택을 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그 다음 질문은 어떻게 나올까요? 5년에서 10년 후에 생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올라갈 수 있을까? 이 생존율과 우상향 확률을 동시에 비교를 해 봐야겠죠. 예를 든 겁니다. 뭐 틀렸을 수 있어요. 제 경우는 생존율, 10년 후 생존율이나 그때 당시에 이제 크게 오를 가능성, 비트코인은 99%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더리움은 조금 낮아야겠죠. 93%, 예를 들어 솔라나는 85%, 뭐 도지코인은 몇 프로, 뭐는 몇 프로 해서 뭐 작은 이제 알트코인들은 뭐 3%, 2%뭐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수많은 알트코인들 다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 나름대로 점수를 매겨 보는 겁니다. 이렇게 매기는 이유가 뭐냐면요. 결국 투자 대박을 위할 건데요. 제가 검증을 하고 확신을 가진 분야는 당연히 돈을 많이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트 이더, 뭐 솔라나는 이제 뭐 비트 이더보다는 적게 넣긴 했지만 비트 이더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많이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래오래 뭐 사이클의 끝까지 들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제가 계속 이것만 공부하고 이거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남들이 뭐라고 해도 산 이유를 줄줄줄 얘기할 수 있으니까 제 검증과 확신 덕분에 저는 오래 보유를 할 수 있고 뭐 막 위아래로 흔들거리고 난리가 나도 들고 있을 수 있다. 이 보유한 것들 중에서 대박이 나온다. 이렇다고 다 나오는 게 아닙니다. 비트이더 솔라나 중에 뭐 비트만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뭐 극단적인 예를 들면요. 그러나 이렇게 시간을 쭉 길어버리면 길게 해버리면 결국 비트이더가 아무리 심심하고 재미없는 코인이어도 엄청난 우상향을 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 좀 재밌는 얘기를 드려보자면 일론 머스크나 마이클 세일러가 뭐 단타를 예를 들어 생각만 해도 좀 코미디 같은데 워런 버핏 이런 친구들이 이런 투자 선배들이 단타를 벌인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참 코미디 같다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아마도 단타로 벌었으면 사라졌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최근 기사만 찾아보더라도요. 비트코인을 어마어마하게 삽니다. 9월 20일자도 4.5억 달러, 9월 13일자에도 11억 달러. 이거 뭐 조가 넘어가는 엄청난 돈입니다. 8월 2일에도 169개, 6월 20일에도 11,900개. 평당가가 65,800불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10월 1일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샀으니까 뭐 잘못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기는 그냥 계속 사기 때문에 그리고 뭐 2020년부터 계속 샀었죠.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있더라. 그리고 테슬라도요. 6월 말 기준으로 보유 가치가 6.4억 달러라고 했는데 아마 뭐 그대로 들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10월 1일자로 보니까 7.25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테슬라가 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요. 약 1,000억 원 정도가 증가가 된 거죠. 이런 걸 보면요. 크게 오르거나, 뭐, 그 외에도 뭐, 워런 버핏이나 뭐, 남의 돈을 굴리는 이제 자산 운용사의 경우더라도 정말 크게 오르거나, 뭐, 세금 이슈가 있거나, 뭐, 리밸런싱을 한다든지, 고객이 찾는다든지, 이런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안 팝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상향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뭐, 전 재산 팔고, 자기 주식까지 담보로 대출을 해서 사는 거 아닐까요? 자, 우상향에 대한 확신이 있고 내가 이 자산에 대해서 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을 넣어놓고 계속 지켜나갈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분들처럼 뭐 남의 돈을 뭐 굴리는 것처럼 우리도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결론을 한번 맺어보자면 뭔가 새로운 트렌드가 아니라 새로운 것보다는 한 우물에 대한 확신이 결국 투자의 성공률을 높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뭐 3년 전, 2년 전, 1년 전, 그리고 현재까지도 코인의 변동성에 막 휘둘리고 계신다면 코인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묻지마 투자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비트 이더를 배신하지 않았다면요. 그들은 탄생 이래 우리에게 그 어떤 자산보다 과거에 많은 수익률을 안겨다 줬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요. 큰 돈을 투자하시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큰 확신을 갖도록 계속 공부를 해볼 것인지 아니면 나랑 안 맞으니 다른 걸 찾아보겠다든지 한번 심사숙고를 해보시고 그걸 결정하신 후에는 흔들리지 않고 달려나가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